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덴탈 클리닉 오유진입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인석 치주과 전문의 그리고 배우 송경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주과 전문 이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송경화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잘 지냈습니다.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네. 좀 주위에서 우리 배우님은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안 그래도 저도 임플란트를 공부를 해서 그런지 조금 더 달리 들리게 되고, 그리고 제 주위에 생각보다 임플란트를 좀 필요로 해야 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좀 시술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바로 갔어야 되는데 바로 안 간 게 원인이죠. 뭐 제일 원인은 신경 치료 지금 다니거든요. 3분의 1이 지금 이거 좋잖아요. 잇몸은 괜찮은데 이거 치아가 이제 약해져 가지고 부러지거나 위에는 다 빼고 이 아래는 3개 걸고 했는데 이게 걸은 게 또 망가져서 또 이렇게 신경을 죽였어요. 아직 틀리 없어요. 빼는 것도 저기 다 그냥 씌워서 벌레 먹은 거를 탁 후벼내고 씌워가지고. 한대 양쪽에 갈아가지고 멀쩡한 걸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씌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좀 더 쓰니까는 그게 또 망가지더라고 이가. 치아는 뭐 다 불편해요. 다 불편해요. 해는 날에다가 못 해놓고. 네, 영상을 보고 왔는데 좀 어떠셨어요? 저는 영상 보니까 딱 알겠어요. 뭐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오늘? 벌써요? 그러니까 틀니하고 임플란트 이거 비교 아닌가요? 맞나요, 선생님? 비슷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살짝 틀렸습니다. 살짝? 네. 살짝이요? 살짝 네, 어떤 오늘은 거예요? 바로 무치아 관절을 위한 임플란트에 대해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쉬운 얘기 있는데 저한테 너무 어렵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자어라서 좀 어렵죠, 영어가. 네. 네, 무치약.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무치약 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무치약은 선생님 틀니를 할 정도의, 그러니까 치아가 없으신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였죠? 네, 무치약이란 저번에 클로징 때 말씀드렸듯이 없을무, 이치, 터각을 써서 이가 다 빠진 턱, 즉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저는 사실 무치약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에게도 뭔가 그런 시술이 어쨌든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에 오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르신들하고 임플란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4년 7월부터 어금니가 없으신 어르신들에 한해서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기로 하였고 2014년 7월 기준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만 70세 그리고 2016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점점 적용 대상이 폭이 넓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덕분에 그 선택하는 임플란트 제조사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비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비해 본인 부담률이 약 30% 수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그런 부담을 좀 줄이고 누구나 좀 편하게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좀 할 수 있게 그런 정부의 도움이 있네요. 네. 네, 이런 것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니까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도 많이들 계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으세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담아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옛날에 그냥 이렇게 걸어서 하는 틀니를 했는데 망가져서 가가지고 그냥 또 옛날처럼 이제 틀니를 하니까 밥 먹는 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임플란트 2개를 끼우고 걸어서 일을 했지.
원래 그 사랑니를 뽑으려고 했는데 어금니가 뽑아가지고 그 앞에 어금니가 또 망가진 거야. 그 자리가 없으니까 뼈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했어요. 작년 8월에서 올 8월에 끝났어요. 잇몸 이식도 2개 하고요. 잇몸이 안 좋아서 뼈 이식을 했어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좀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남보다 2, 3개월 더. 임플란트가 지금 하나 한 4개월 전에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한 2개월 됐는데 아주 저기 안 됐고 이제 한 2월 달에 끼우고 하는데 틀니가 하려면 부분 틀니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망가진 데는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낫더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임플란트 많이 했어요. 돈은 없는데. 부분 틀니 했다가 심었다고요. 나가 나이가 몇 살인데 임플란트 안 해요. 우리 어르신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좀 있고 이게 그냥 무작정 임플란트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노년층 환자분들에서 특히 그런데요. 당뇨나 고혈압 있으시거나 혹은 암 수술을 받았다든지 전신질환으로 이미 기력이 약해져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젊은 환자들보다도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십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 자체를 부정적으로 느끼시거나 또는 선뜻 치과에 가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네. 것 같아요. 저도 치과 치료 받는 거 너무 무섭거든요. 전신질환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좀 있나 봐요? 네,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고려해야 할 전신질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당뇨나 고위지혈증, 골다공증, 항암치료, 고혈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들은 치유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시술하고도 임플란트와 뼈와 골육착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고지혈증 약이나 골다공증 약, 항암제 같은 걸 드시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임플란트와 뼈의 골육착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골수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또한 피를 맑게 해주는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시 출혈 경향이 커서 시술 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다양한 수술 방법 중에 이렇게 출혈 경향이 심하신 분들은 잇몸을 절개하지 않는 무절개 수술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치아를 박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커요, 그죠? 분야가 넓어지네요. 근데 그 밖에 우리 노년층 환자들의 만약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잇몸뼈가 높고 주저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치조골이 치아가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치아 뿌리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어서 튼튼하지만 이가 빠지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잇몸뼈가 점점 높고 주저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조골이 치아 뿌리의 일부분을 감싸고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치아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치약인데요. 치아 일부가 남아있는 부분 무치약과 치아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전악 무치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분과 전악. 그렇죠. 다 똑같은 무치약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되실 텐데, 그럼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이 무치약 환자들을 위한 임플란트 어떻게 또 시술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치약 환자를 위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혹시 우리 배우님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분들 보면 아래 위 이빨 없으신 분들 없죠. 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드셨으니까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지 이게 임플란트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희 예. 아니 사실 저희 예전에 할머니의 엄마죠.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맞나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치아가 없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틀니를 착용을 하셨는데 너무 어렸을 때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를 때니까 근데 그때는 또 임플란트가 없을 때기도 하고 뭐 워낙 또 잘 모르고 또 비쌀 때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틀니를 착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치약 환자분들 아마 많이들 계실 텐데 그럴 때 이분들의 약간 특징이 있을까요? 치아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공통적으로 호소하시고, 또 우리가 맞닿는 치아가 있어야 우리 턱관절이 안정적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 이가 없기 때문에 맞닿는 치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턱이
여기 떨리면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계속 불안정한 위치에 턱관절이 위치하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에도 이완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육을 안 쓰면 퇴화하듯이 우리 치조골도 치아가 없어가지고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점점 뼈가 위축되고 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없으면 또 입술이 이렇게 함몰되기 때문에 점점 외모적으로도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치아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외모가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것도 불편한 문제지만 얼굴형이 달라지는 것도 무치아 환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치아가 전혀 남아있지 않을 경우 입이 안으로 말려가는 등의 치아 주위의 얼굴이 함몰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잇몸뼈에 고정되어 잇몸뼈를 유지해주던 치아가 없으니 잇몸뼈가 점점 사라져 얼굴 윤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치아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까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그러니까 조금 치아가 그래도 내 거가 있는 분들 그리고 아예 없는 분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시술 자체는 그러면 조금 차이가 있겠어요, 선생님? 네,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지금 아무리 저렴해졌다고 해도 다른 치과 치료에 비해서는 고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따라서 잔존 치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따라서 임플란트의 식립 개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술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치아가 아예 없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시술이 좀 진행이 될까요? 네, 그럴 경우에는 오버덴처라는 임플란트 틀니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버덴처 임플란트는 어떤 방법이라고? 네, 오버덴처는 풀었으면 피계 의치라고도 하는데 이 말도 좀 생소하시죠? 네. 피계 의치. 쉽게 이해하자면 임플란트를 최소의 개수로 심고 그 위에 오버덴처 말 그대로 임플란트를 덮는 틀니, 임플란트 위에 있는 틀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덮는 위에 덮는 틀니.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해놓고 거기 위에다가 위에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네, 얹혀놓는 틀니. 임플란트와 그러니까 틀니 간에 연결 장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임플란트에 딸깍 끼면서 임플란트 전체를 덮는 틀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피계 의치. 네, 이렇게 피계 이해하시면 될 의치. 것 아,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감기는 게 네, 너무 재밌네요. 아니 근데 일단 치아가 전체적으로 없으신 분들 뭐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지만 틀니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틀니하고 이 임플란트 오버덴처 이 틀니? 네. 네, 요거에 약간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노년층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일반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가격적인 거에서도 일단 클 것 같고 예전에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치아가 전부 상실되면 저렇게 완전 틀니라는 해결책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틀니가 기존의 틀니하고 임플란트 틀니가 있잖아요. 이게 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기존의 일반 틀니도 잘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남모르는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틀니가 자꾸 떨어지려고 하거나 혹은 틀니에 잇몸이 눌려서 통증이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저는 틀니를 사용해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꼈다 뺐다 하면은 되게 편리해서 이게 장점일까 생각했는데 또 이게 내가 원치 않을 때는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큰 단점이 됩니다. 완전 틀니는 우리 잇몸의 외형에 따라 부착력과 고정력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잇몸뼈가 좋으신 분들은 잇몸뼈가 주저앉은 분들에 비해 틀니 부착력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잇몸뼈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주저앉기 때문에 고정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착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고정력이 좋지 않다는 건 그만큼 힘이 약하다는 이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식물 분쇄 기능이 약화되고 그에 따른 침샘에서의 침분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소화 기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데까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잘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게 또 치아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착력이 약해서 많은 분들이 또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리고 또한 틀니가 맛을 느끼게 해주는 미각 세포들을 덮게 되기 때문에 음식 고유의 맛을 또 느끼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사실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지만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즐겁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틀니를 찾으신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쉬움이 남네요.
그러니까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도 맛있게 드시고 네. 잘 지내시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요. 아니 근데 일단 이게 기존 틀니를 보완한 게 오버덴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좀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오버덴처는 틀니가 쉽게 빠지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음식물 저작 기능도 또한 개선시켜 줍니다. 우리가 셔츠에 똑딱이 단추 차듯이 환자분 구강 내에 임플란트를 심고 똑딱이를 그 틀니에도 달아서 찰칵하면서 틀니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고정력이 생기고 저작 시에도 틀니가 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 기능이 개선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네. 건강보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보험 적용이 되면서 많은 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 전악, 무치약의 경우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년층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엔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까요? 네, 간혹 그렇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 해로 저희 병원을 찾아주셨던 실제 환자분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래의 전악 무치약 상태이고 하악 틀니가 헐거워지는 바람에 식사가 불편해서 내원을 했는데요. 경제적 사정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튼튼한 틀니를 원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악 무치약의 경우에는 대개 4개의 임플란트 식립을 권하는데요. 환자분은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2개만 식립하고 임플란트 틀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은가요? 네, 서두에 설명했듯이 윗턱은 아래턱보다 골질이 무르기 때문에 최소 4개, 아래턱은 최소 2개 정도 식립해야 되는데 4개를 식립할 때보다는 물론 저장력과 고정력은 덜하겠지만 완전 틀니보다는 훨씬 저작 기능이 개선됩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아니 저희가 이제 무치약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없으셨던 거잖아요. 치아 네, 자체가. 완전 무치약.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제 시술을 했는데 아까 왜 뼈 이런 게 근육들이 무너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저도 아까 사진 봤을 때는 약간 이 하악 쪽이 좀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런 시술을 해도 괜찮은가요? 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 몸은 안 쓰게 되면 퇴화하게 됩니다. 네. 오히려 임플란트를 잇몸뼈에 심어서 자극을 가해주는 것이 잇몸뼈 보존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거예요? 이분이 이제 시술 후. 네, 야, 이분은 네. 간단히 2개 임플란트 식립만으로 2달 만에 임플란트 틀니까지 마무리되었고 저렇게 밝게 웃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되셨는데요. 그럼 아니, 연세가 많다고 해서 임플란트 회복이나 아니면 완성 기간이 더뎌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네, 물론 치유력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젊은 층에 비해 노년층에도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임플란트 표면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조금씩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치료 전후의 사진인데요. 네. 확실히 외모적으로도 달라진 게 확연히 보이시죠? 너무 환하게 웃고 계세요, 지금. 젊어지셨어요. 맞아요. 네. 아까 저기 전 사진을 보면 일단 아래쪽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화나신 것 같은. 그리고 페인 느낌이에요. 네. 네, 입술이 그 함몰돼 무너진 있던 게 느낌인데. 입술이 받쳐주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뭔가 더 탱탱해지신 것 같고 굉장히 좋아요. 보기도 좋고. 주름도 다 펴져 있고. 네, 제가 다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인 게 임플란트 비싸다. 아무리 뭐 정부의 지원이 있어도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최소의 이분은 개수. 2개를 하신 네. 거라 그랬죠? 그럼에도 이렇게 다시 찾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또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젊음을 되찾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전문의와 한번 제대로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우리 할아버님? 네, 건강하세요. 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가 아예 없는 아까 단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악 무치약이신 분이시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치아가 그래도 내 거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부분 무치약. 네, 그분들은 어떻게 시술이 진행이 돼요? 네, 파셜 덴처라고 부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파셜 파셜 적으세요. 파셜 덴처, 부분 네, 틀니. 부분 틀니. 부분 틀니, 파셜 덴처. 네, 예. 이거는 뭐예요? 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파셜 덴처 부분 틀니라고 하는데요. 서두에 부분 무치약, 완전 무치약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잔존치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부분 무치약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잔존치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추가 식립해서 크라운을 만든 뒤 임플란트 틀니를 걸어서 사용하는 틀니입니다.
그럼 이것도 부분 틀니, 기존 틀니하고 뭐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기존의 임플란트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잔존치가 몇 개 남아있는 경우 그 치아에만 의존해서 부분 틀니를 제작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쪽 측에만 치아가 남아있을 경우 틀니를 제작할 경우 이쪽 층은 저장력이 세지만 잔존치가 없는 쪽은 저장력이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치아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치아가 좀 더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임플란트가 보편화되면서 좌우 대칭을 맞춰서 이쪽 축에 추가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부분 틀니 디자인도 그 단순해지면서 저장력도 좌우 대칭을 맞추기 때문에 좀 더 무리가 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고 어쨌든 사용하실 때도 훨씬 더 편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치아에 사용하는 틀니다 보니까 더 편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를 한 후에 사용하는 틀니라는 게 남아있는 이한테 무리를 주진 않을까요? 부분 틀니는 아무래도 남아있는 잔존치에서 저장력을 전부 다 부담했기 때문에 무리가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임플란트까지 추가 식립해서 만드는 부분치의 경우에는 잔존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남아있는 잔존치의 좌우 대칭을 맞춰서 임플란트를 추가 식립해서 부분 틀니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잔존치에 가는 무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네. 브릿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것도 연결해서 하는 거라 했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상실치아 부위를 기존 잔존치를 이용해서 회복한다는 관점에서는 좀 유사하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임플란트가요, 관리가 진짜 중요하고 약간 좀 까다롭다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임플란트 틀니는 보시다시피 최소한의 개수로 저장력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 좀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서 임플란트가 무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염증이 생기진 않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치과랑 친해지셔야 돼요. 자주자주 검진도 받으시고, 네, 우리 선생님의 손길을 좀 필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실인데 이가 깎여 나가기 때문인가요? 저 진짜 이거 스케일링 한번 하면 피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직접 해보셨죠? 스케일링 네, 자주 스케일링 하세요? 하고 나면 그날 약간 바람이 살짝 들어가면 약간 시린 느낌이 나서 맞아요. 이게 그럼 스케일링을 보통 그러잖아요.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게 좋다. 아예 처음에? 네, 아예. 이제 그래요? 그런 약간 비상식적인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네, 그 시린 거에 대해서는 치석으로 둘러싸여 있던 우리 치아 뿌리 부분이 스케일링 하게 되면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 역시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1, 2주 후면 정상적으로 완화되는 편이고 너무 이제 시려서 견디기 힘들 정도 시린 증상이 지속된다면 우리 마트에 가면 시린이 전용 치약 같은 걸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그 효과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금방 또 말씀드렸던 스케일링 한 번 하면 자꾸 또 해야 된다는 그 질문은 그렇지는 않고요. 치석은 양치를 꼬박꼬박 해도 미세하게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스케일링은 최소 1년에 한 번씩 우리 건강보험도 되죠. 그리고 치주가 또 안 좋으신 분들은 3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치주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케일링을 안 하고 치석을 방치한 경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치주질환이 점점 이연돼서 치주염까지 이르게 되어 치아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지금 뭐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1년에 한 번 저희가 무료예요. 이게 보험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작년에도 가서 했고 올해도 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놓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선생님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죠? 네,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스케일링 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무치약 환자분들을 위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알아놨으니까 나중에 정작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도 배우님은 임플란트 틀이 얘기만 들었을 때 먼 얘기처럼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듣고 나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나 이거 다 만약에 10개를 해야 되는데 10개를 다 못해.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그죠? 2개라도 해놓으면 여러분들 확실히 전과의 그 삶이 달라질 겁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선생님 저희 무슨 이야기 나눌 건가요? 네, 이번 주에 무치약 환자들을 위해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무치약 환자분들을 위해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틀니가 아닌 전악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정성 보철이요? 네, 임플란트 틀니라는 거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틀니고 고정성 보철은 아예 부착이 된 상태로 이제 뺄 수가 없고 계속 자기 치아처럼 쓰는 경우를 고정성 보철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전체 오히려 더 전체 그럼 임플란트 개수가 훨씬 많아지겠죠, 틀니보다. 그만큼 근데 또 금액도 커지겠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다음 주에도 저희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덴탈 클리닉, 네, 오늘은 무치약 환자들을 위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